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세상보기입니다. 작년 초에 제가 직장에 아는 청년 중에 결혼한 직원이 있었는데요. 결혼식 후 결혼 관련해서 이것저것 준비한 내용에 대해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혼수 중 중요한 게 아무래도 신혼부부가 같이 살 집을 장만하는 게 가장 큰 비용이겠는데요. 인천 부평 쪽에 59제곱미터 정도 아파트를 5억 정도에 구매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친구 수입이 아직까지는 중소기업에서 일한 지 얼마 안 된 평사원이라서 그렇게 급여가 크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 아파트 금액을 마련했는지 물어봤더니 자기가 모은 돈하고 부모님이 보태주신 돈 1억 이렇게 자본금이랑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로 4억 정도 지원받아가지고 20년 만기 원리금 상환 균등 방식으로 갚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매달 갚아야 될 원리금이 얼마 정도 되냐라고 물어보니까 금리 3.5%에서 매월 230만 원 정도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 정도 금액이면 실제 본인이 실 월급 수령액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부가 같이 매달 받는 급여를 합산해도 대략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짐작되는데, 그러면은 부부 한 명이 급여는 집담보대출 이자로 빠져나가고 나머지 한 명 급여로 생활비로 쓴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생활하기가 너무 빠듯하고 정말 인생의 칼끝 위에 걷는 것 마냥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라고 되물으니까, 그 친구가 말하길 수도권 아파트는 살 수 있을 때 사야지 된다. 혹시 상환에 문제가 생겨도 앞으로 아파트 값은 계속 오를 테니까 문제가 없다라는 확신에 찬 대답이었습니다. 청년의 대답을 듣고 순간 저도 어안이 벙벙해서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는데요. 이미 결혼식 준비라든지 여러 혼수 장만 때문에 5천만 원 정도 금액이 들어가고도 집값으로 인생의 큰 4억이란 빚을 지고 앞으로 살아갈 것을 보니 축하보다는 염려가 드는 게 내심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례들이 솔직히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그 친구가 작년 말 좀 더 좋은 조건으로 다른 회사로 직장을 옮기더니 올해 초에 새로운 직장이 분위기가 안 맞았던지 그만두고 구직 중이란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을 찾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당연히 청년으로 여러 가지 기회를 찾아보고 자신한테 좀 더 맞는 대안을 찾는다는 것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권장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부동산이라는 게 당장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처럼 경제가 위축되고 부동산 시장도 굉장히 불확실성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집값이 거품이 많이 껴있는 상태에 앞으로 오르기보다는 폭락할 수도 있는 위험한 장인데, 이렇게 시기가 안 좋은 때 자칫 잘못하다가는 평생 신불자로서 젊은 시절을 인생이 망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험하게 큰 돈을 빌린다는 것은 피해야 되는 것인데요. 그 후 그 청년은 자세한 내막까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저것 아르바이트를 뛰며 돈을 메꾸느라고 굉장히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청년들이 아파트에 꽂혀서 그렇게 무모한 결심을 하게 된 걸까요? 신혼부부가 아파트 말고 원룸이라든지 오피스텔 좀 더 자신의 형편에 맞게 시작하면서 금융적인 부담을 좀 덜고 더 경제적인 여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왜 아파트에 꽂혀서 이렇게 너도 나도 아파트 하면서 이렇게 복마전에 뛰어드는 걸까요? 요새 신세대 MZ세대를 보면은 확실히 인터넷 서칭에 발달된 그런 세대라서 이것저것 아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는 단지 온라인으로만 접한 지식이 많기 때문에 자신이 실제 부딪혀서 경험한
그런 삶의 지혜는 굉장히 떨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이라든지 SNS 여론에 굉장히 취약하고 또 그것에 휘둘리는 경향이 많은데요. 지금도 부동산 시장은 살얼음판이고 굉장히 거품이 많이 낀 상태인데, 막상 포털에 나오는 언론 기사들을 보면은 서울의 무슨 지역 1년 만에 집값 30% 상승, 투자기에는 지금, 서울에 이어 경기도까지 들썩, 아파트값 3.3제곱미터당 2천만원 돌파, 뭐 이런 기사가 매일매일 나오는 게 투기 심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테크 카페라든지 부동산 블로그 이런 커뮤니티를 보면은 뭐 누구누구는 얼마 투자해서 얼마씩 벌었다더라, 그리고 부동산 전문가 땡땡입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경매 정보만 따라하면 성공 보장, 이렇게 전문가 코스프레를 하면은 관심이 확 쏠리게 되고, 소위 광고하는 이런 낚시성 기사가 도배된 걸 보면 자신도 모르게 세뇌되어 마치 이 흐름에 따라가지 않으면 혼자만 도태되는 것 같고, 불안 심리에 불확실한 정보에도 투기를 하게 되는 확증 평양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직 경험에 미숙한 젊은이들이 인터넷에서 도배된 이렇게 광고성 정보에 의존하게 되어 실제 지방도시 붕괴라든지 경기도 일대 상업단지나 지산센터 공실률이 지금 엄청나게 커가는 것을 보도하지 않거나 축소되는 언론을 통해 필터링된 뉴스만 보니 소위 부동산 불패 신화가 영원할 것 같은 신앙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 버블을 겪은 일본을 보면 일본이 집값이 대한민국보다는 훨씬 싸지만 그래도 젊은이들이 집을 사는 것에 연연하지 않는 것은 그들은 이미 잃어버린 30년을 통해 부동산 불패 신화가 결코 영원하지 않고 버블 경제 붕괴를 통해 부동산 담보대출이 부실, 그리고 기업 가치의 하락, 사회 전체가 금융이 마비되면서 개인의 삶이 얼마나 망가지는지를 철저히 봐왔기 때문에 이미 경험한 자로서 부동산 장기 대출에 대한 유연성을 알고 있어서 집값이 떨어져도 그렇게 집을 쉽게 사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90년대 후반 이후 태어난 MZ세대 같은 경우 IMF를 직접 경험하진 않았기 때문에 부동산 불패 신화에서 아직도 쓴맛을 못 본 그런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우리나라도 부동산의 경기가 안 좋았던 적이 있지 않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 잠깐 부동산 정체 시기가 있을 뿐 이후 계속되는 상승세에 이어져 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일본처럼 10년 이상 장기 불황을 못 겪은 대다수의 MZ세대들은 아직도 부동산 불패 신화의 믿음은 견고하다는 겁니다. IMF 이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설마 은행이 망하겠어? 라는 잠재의식이 있었습니다. IMF 사태 때 대한민국 은행들이 부실기업에 무리한 대출을 해줘서 결국 은행이 망하고 금융권이 통폐합되는 그런 폭망한 이력이 있듯이, 이렇게 거품이 많이 낀 아파트 가격은 앞으로 폭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연히 부동산 침체에 따른 경기 불안과 그에 따른 경제적 고통은 기성세대들이 겪어야 될 마땅한 의무라고 봅니다. 망하게 될 때는 망하게 그냥 놔둬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비로소 젊은 세대들이 그나마 앞날의 숨통을 좀 틔워줘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한 가지 염려가 되는 것은 정부가 이렇게 침체되는 부동산 경기를 살려보겠다고 해외 자본, 특히 중국인들의 투기를 받아주면 그야말로 젊은이들의 희망의 싹도 싹 잘라버리는 헬조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대한민국 부동산 거품이 꺼져서 장기 침체로 들어간다면 분명히 언론에서는 외국인 투자도 받아줘야 된다는 여론을 만드는 기사가 나올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 오면은 젊은이들은 단호히 반대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정부도 함부로 움직일 수 없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언론은 토건 세력이 광고지이지 젊은이들을 위한 단체가 아닙니다. 가격이라는 것은 살 수 있을 때 비로소 그걸 가격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지, 살 수 없는 가격은 가격이 아니고 거품입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포털이나 SNS에 떠다니는 기사들을 보면은 청년들을 위해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야 된다고 한 기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언론들은 마치 젊은이들한테 부동산에 대한 고통을 이렇게 훈육하는 것 같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대받아치시기 바랍니다. 청춘이고 나발이고 아프면 병원 가야 된다 라고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항상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